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레이 스미스 철화와 동민 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 귀한 철화 중에 하나였고, 특히 그레이 스미스 철화 같은 경우는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었던 철화였기 때문에 제가 철화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크기 자체도 확인 안 하고 구입할 정도로 참 매력적인 그런 품종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분도 제가 크기가 참 크다라는 생각을 해서 화분도 참 크게 준비를 했는데, 생각으로 받아보니까 이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거리대를 이용해서 이 두 철화를 키웠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일조량이 충분한 곳에서 키우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면 아시겠지만 이 그레이 스미스 철화 같은 경우는 한때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던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거리대를 통해서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뿌리는 참 튼튼한데 아시겠지만 작습니다. 작게 키웠던 것 같은데요. 아마 상토 성분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고 분갈이를 해서 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뿌리 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도 이 흙 재료에 S라이트나 퓨리라이트 비율을 높여서 웃자라지 않게, 최대한 웃자라지 않게 키웠던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뿌리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만큼 크기는 크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 철화를 구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S자 라인으로 용트림이 제대로 갖춰져야지만 예쁘게 클 수 있습니다. 이 그레이 스미스 철화 같은 경우는 크기 외에는 수영은 참 마음에 드는데요. 이 동미 철화 같은 경우는 예전과 다르게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는데 생각했던 그런 수영이 나오지 않아서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 커팅으로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래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부분을 커팅을 해서 뿌리를 내렸는데, 지금 마른 부분이 깨끗하게 마르지는 않았습니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심어줘서 약간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새 뿌리가 나오면서 어쨌든 잘 자라고 있고, 우선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웃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웃자란 부분 아시겠죠? 지금 줄기가 상처를 입어서 부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놔두지 마시고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잘라 주시기 바라고, 지금 철화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줄기가 웃자란 줄기가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하지 않고 구입을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배송을 받아서 제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줄기 목대 상태가 성장하는 상태의 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일조량이 좋은 곳에서 키운다 그러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동민 철화 역시 제가 생각했던 크기만큼 컸던 아이가 아니고, 지금 보시겠지만 화분이 너무 큽니다. 큰데 제가 생각으로 한 13cm 정도 되는 크기인 줄 알았는데 이 줄자를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준비된 화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갈이 흙을 넣어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상토를 많이 넣습니다. 왜냐면 성장을 좀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토 비율을 한 40% 정도는 넣습니다. 40% 정도 넣고 S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뭐 폴라이트, 그 다음에 산흙, 이 정도를 넣는데요. 이 성장을 유도하는 그런 다육이들한테는 대략적으로 상토를 40% 정도 넣고 S라이트 한 30, 마사, 그 다음에 폴라이트 비율을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흙을 배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조량이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상토를 40% 정도 넣으면 웃자라기 때문에 모양새를 예쁘게 키울 수 없습니다. 지금 상토를 40% 넣는 환경은 이 일조량이 아주 좋은 공간, 하루에 7시간 이상 햇살이 들어오는 공간에서나 이렇게 40%를 넣고, 아닌 환경에서는 상토를 30% 이상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늦게
성장을 시켜야 웃자람 없이 예쁘게 키울 수 있고요. 우리 집은 일조량이 좋아서 그런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작은 사이즈의 이런 철화 같은 경우는 상토를 넣고 상토를 한 40% 정도 넣고 키운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1년 후의 모습은 참 멋지게 자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갈이 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배습이 잘 돼야 됩니다. 배습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퓨리라이트나 S라이트는 내가 여유가 된다 그러면 이 S라이트나 퓨리라이트 같은 경우는 많이 넣는 게 이 다육이 뿌리가 실하게 내릴 수 있는 또 비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흙 배합이 됐다 그러면 흙 배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흙 배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만 쓰면 뭐 오래된 그런 재료를 썼다 이렇게 재활용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웬만한 흙을 넣어서 뿌리가 죽거나 다육이가 죽지는 않습니다. 이 죽는 거는 물주기, 배습이 안 돼서 죽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환경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5시간 이하면 상토 비율을 줄이고 마사 비율과 폴라이트 비율을 늘리고, 우리 집이 일조량이 좋고 환기가 잘 된다 그러면 상토 성분을 좀 늘리고 S라이트 성분을 늘리고 마사 비율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장을 유도하는 그런 분갈이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갈이 할 때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바닥에 마사를 넣지 않습니다. 화분 무게만 해도 무거운데 마사까지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보통 배습 때문에 마사를 넣는데, 특히 제가 용토 비율에 S라이트나 그 다음에 마사를 어느 정도 넣기 때문에 굳이 아랫부분에 중간 마사 정도의 마사를 넣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분갈이흙에 마사르가 한 20% 정도만 들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배습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우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철화는 성장이 아주 빠릅니다. 성장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이 상토가 어느 정도, 상토 성분이 어느 정도만 들어가 준다 그러면 생각했던 만큼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갈이 할 때는 줄기 부분이 바깥에 노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이 흙을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마감을 해주고 돌려서 이 크기를 고정시켜 줍니다. 고정시켜 주고, 중요한 거는 이 철화 같은 경우는 이 줄기가 햇살에 노출이 많이 되면 이 목질화가 빨리 됩니다. 목질화가 빨리 되면 이 수용적으로 멋있긴 하지만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줄기가 햇살에 최대한 늦게 이렇게 노출이 돼야지만 성장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 햇살에 빨리 노출되면 줄기 부분은 빠르게 목질화가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갈이 용토는 이 화분에 한 70에서 80% 정도만 넣고 난 다음에 마사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마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사에서 뭐 라돈 성분 때문에 이렇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 숨돌이나 아니면 화산석을 통해서 마감을 해주는 것도 이렇게 좋은 방법인데요. 분갈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겠지만 이렇게 완벽히 고봉밥처럼 이렇게 올려서 심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여유가 이렇게 아랫부분에 이렇게 여유가 돼야 물을 줄 때 이게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러니까 바깥으로 흘러내리는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은 여유 공간을 둬서 물이 뿌렸을 때 물이 한번 이렇게 잠겼을 때 쑥 내려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둬야지만 물 주기 때 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동민 철화 같은 경우는 성장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성장이 아주 느리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두는데, 강한 햇살이 들어오는 곳에 놓기보다는 약간 반그늘에서 키워야지만 성장하는 모습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레이 스미스 철화 같은 경우도 분갈이 용토를
이런 수용을 갖추고 있는 철화 같은 경우는 웃자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절대 이 그늘진, 그러니까 햇살이 많이 들지 않는 공간에서는 절대 상토 성분을 30% 이상 넘지 않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상토를 40% 넣는 거지, 일조량이 안 좋은 곳에서는 30%를 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살은 이 용토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아랫부분에 마살을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레이 스미스 철화 같은 경우도 뿌리가 그렇게 깊숙하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이 분갈이 용토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구하고 싶었던 철화였고 생각해보다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참 설레고 기쁜데요. 아무래도 다육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구하고 싶었던 철화를 가졌을 때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키워가지고 이 화분에 가득 채우는 그날을 참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래서 상토 비율도 많이 높여서 지금 심어주고 있는데 약간 웃자람을 처음에는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멋지게 수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짱짱하게,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처음부터 짱짱하게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성장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철화 같은 경우는 탄력만 받으면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한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심어주고 이렇게 바닥을 턱턱 한 3-4번 쳐주면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어있던 공간들이 흙으로 채워진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2가지의 품종들을 분갈이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분갈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갈이를 하는데 흙 배합까지 해서 한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10분도 안 걸렸기 때문에 분갈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또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두 철화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그레이 스미스 철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웃자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정말 이 철화 같은 경우는 햇살이 좀 좋은 곳에서 키우고, 성장하는 단계 같은 경우는 봄, 가을에는 물을 2주 단위로 주면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미인 철화는 워낙 늦게 성장을 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너무 더디다 라고 생각해서 좀 조바심을 갖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